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제 신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매출하면서 상대방한테 받은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해 오면서 부담한 뭐죠? 매입세액을 이렇게 차감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그래서 요 매입세 네,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면서 부담한 세액계산서를 받으면서 상대방한테 받으면서 부담한 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되는데 이게 매입세액 공제라 그러는데 요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매입세액 공제 구조를 가만 보면 전체 받은 세액계산서를 모두 모아요. 모으고 여기서 마이너스 뭘 뺀다? 여기서 불공제를 차감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받은 매입세액이 100이고 불공제 매입세액이 2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0해서 얼마죠? 80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매입세 공제 구조를 보면 받을 수 있는 모든 매입세액을 모은다. 모아서 전체 모아서 뭘 차감해요?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를 차감해서 100이라면 전체 100이고 공제받지 못할 게 얼마다? 20이라면 요걸 차감한 80이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된다. 요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래서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세액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했을지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면요. 사실상 매입차별 생애사개표 미제출했다, 부실기재했다, 또는 생계산서를 미수치했다, 부실기재했다.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거의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상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만 보면, 자, 실제로 보면, 자, 첫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네. 사업자가 보면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거나 가족들이 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매입하는데, 그때 생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은요, 엄격히 얘기해서 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으면 안 된다. 네. 이게 여러분 뭐랑 관련돼 있죠? 요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쓰는데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리 간주 공급 중에서 개인적 공급으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과세가 되는 그렇죠. 페널티로서 과세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 네, 이건 기본적으로 불공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공제를 받아서 이것이 적발이 된다면 간주 공급, 즉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제 그 연결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대표적으로 실무상 가장 많이 불공제로 나오는 게 이제 요 부분인 거죠. 네.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자, 요거죠. 영업의 용도. 여러분, 영업의 용도라는 말이 다른 말로 업무용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업무용과 영업용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영업용은 이걸로 뭐를 벌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영업용은 이렇게 해서 뭐를 발생해야 돼요? 수익을 발생시켜야 돼요. 직접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택시. 그렇죠. 택시에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그렇죠. 8인승 이하의 이제 승용차를 얘기하는데 이 영업용, 영업으로 쓰기 위해서는 진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택시 회사, 렌트카 회사, 그렇죠. 뭐 자동차 판매 회사 이런 데서 영업으로 쓰는 것들은 공제가 가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업종의 회사들이 영업의 용도, 다른 말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 물론 여기서 이제 경차 등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트럭이나 봉고차 이런 것도 다 제외되고, 왜? 소형 승용차에 이게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자, 이걸 매입했다, 차를 샀다, 불공제. 여기에 기름을 집어넣었다, 불공제. 차량을 수리했다, 수리비. 즉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전부 뭐예요? 불공제예요. 불공제다. 이게 이제 옛날에 과거에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뭐 제조업이나 일반 도소매업이 업무용 소형 승용차, 그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얘를 구입했다, 불공제, 얘를 렌트했다, 불공제, 얘 기름을 넣었다, 불공제, 수리했다, 불공제. 전부 여기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불공제다. 요게 여러분 가장 실무상 많이 나오는 불공제 항목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여러분 이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면 안 된다. 불공제다. 그렇죠. 접대라는 것은 여러분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접대에 관련된 것도 공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공제. 근데 만약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다면 또 문제가 생겨요. 간주공급. 그렇다면 페널티로서 간주공급, 뭐죠? 사업상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면세 사업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관련 매입세액 당연히 불공제예요. 면세는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제 불공제의 개념이 없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아요. 신고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면세 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주공급, 면세 사업의 전용으로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아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공제받고 엄한 데 썼다. 그러면 이거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불공제, 이것도 공제를 받고 만약에 불공제 쪽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것도 여러분 자가공급 쪽에서 페널티로서 간주공급이 나올 수 있고, 이것도 간주공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도 사업상 징여로서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면세 전용으로서 자가공급, 면세 전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다면 부당하게 이것도 간주공급으로 과세될 여지가 존재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중요한 게 이제 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이것들은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